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과학, 유전자 편집.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긴급 과학에서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1865년 그레고어 맨델 교과서에 나오는 완두콩 실험을 통해 유전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오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세대를 넘어 무언가 전해지는군. 1903년 월터 서턴, 맨델이 말했던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물질이 염색체의 존재함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1944년 3명의 과학자가 세대를 걸쳐 전해지는 물질이자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생명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액시, DNA. 이 분자에 모든 생물의 기능, 성장, 그리고 후대로 전해진 특성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잡한 유전 정보도 단지 4가지 코드의 조합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1과 0으로 수많은 정보를 이루고 있듯이 말입니다. 인간의 경우 이 4가지 조합이 30억 쌍이나 있다 보니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정보는 DNA에 담겨 있습니다. 세균, 물고기, 개구리, 생쥐, 원숭이, 오랑우탄, 인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모두 DNA에 있습니다. DNA의 존재는 알았습니다만 이 정보를 읽기도 힘들고 막상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읽기 쉽고 짧은 유전 정보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게 된 작은 세균의 DNA, 막상 읽다 보니 세균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더 잘 이해하다 보니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고 직접 수정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1972년 보이어와 코엔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세균에 장착시켜주는 연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이어는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회사를 설립하고 치료제들을 개발해서 1980년 그 당시 돈으로 700억 이상을 소유한 갑부가 됩니다. 이를 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게 되고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윤리적 심각성이 낮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식품 분야부터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유전자를 수정한 다양한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개발돼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균 감염이 안 되는 담배, 잘 썩지 않는 토마토, 벌레가 끼지 않는 곡식, 크기가 큰 감자, 비타민이 들어있는 쌀,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하고 유용한 식품들이 개발되고 수십 년간의 여러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식품에서 끝일까요?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은 더 발전하고 결국 2003년 인간은 스스로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냅니다. 2003년에는 인간 한 명의 유전자를 읽는 게 너무 느리고 돈이 많이 든 과정이라 인종,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서 몇 명만을 선별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은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읽을 수만 있을 뿐 이게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영어 원서를 모두 소리내어 읽을 수 있지만 그 뜻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유전자를 천천히 하나씩 읽던 시절을 넘어 토막 내에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정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유전자 분석 가격이 호날두 이정류에서 노트북 한 대 가격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전자 분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스티브 잡스 같이 부유한 사람은 물론이고 영국에서만 10만 명의 유전자를 읽었고 울산에서 1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읽는 시도를 하고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읽게 되고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인간이란 생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생물들과 더 가까운 친척인지, 그 생물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유전병이 걸리는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생물을 더 잘 이해하다 보니 하나씩 바꾸고 싶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 질병들을 고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이 안 따라줬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효율이 낮아 실패 확률이 높고 너무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이때 등장한 마법의 신기술 3세대 유전자 가위 CRISPR 크리스퍼는 놀랍게도 세균으로부터 발견된 방어체계입니다. 세균은 바이러스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은 바이러스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유전자 정보를 잘라서 보관해둡니다. 원한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세균이 잘라놓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저장소, 즉 세균이 만든 바이러스의 블랙리스트가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면 세균은 크리스퍼에 있던 정보와 대조를 합니다. 대조 결과 블랙리스트에 있는 같은 염기 서열이 나타나면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cas9이라는 최종 병기가 정확히 그 서열을 잘라버려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보통 최종 병기 cas9은 크리스퍼 복합체 안에서 자를 곳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가 가리킨 바이러스의 DNA를 자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 RN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그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 RN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의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최종병기 cas9은 그 부분을 자릅니다. 잘린 부분은 저절로 복구가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이나 복구, 변형을 통해 넣어줍니다. 유전병을 치료할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이 크리스퍼 기술은 이전 유전자 가위 기술에 비해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실험실만 있고 어느 정도만 배우면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때 활자를 다시 파서 이를 찍어내 힘들게 수정을 했다면 이제 크리스퍼 기술로 인해 고치고 싶은 부분을 워드 파일처럼 쉽게 컨트롤 X, 컨트롤 V로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이 쉽다 보니 세계 각지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모기, 슈퍼 근육돼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돼지가 지구를 덮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삼겹살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많은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인간 한 명의 유전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은 유전자에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전보다는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비교적 정확하고 손쉽게 편집하는 기술도 얻게 됐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질병 극복을 위해 도전합니다. 겸상척결부 빈혈증, 혈우병 같은 유전병, 그리고 암, 에이즈 같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는 인간 환자를 위한 첫 번째 크리스퍼 암 치료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료의 대상이 생식세포나 배아가 아닌 체세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의 영향이 환자 개개인에만 있고 후대에는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2015년 국제정상회의를 통해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1. 세포에서만 하는 유전자 편집도 법적 윤리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전달되지 않는 체세포 편집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기관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3. 여러 이유로 유전 가능성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짓이니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가 에이즈에 감염된 아버지와 정상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명의 쌍둥이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HIV 바이러스 감염에 관련된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본인이 연구를 한 이유와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고 영어, 중국어 자막까지 넣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유명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2015년 발표된 선언문으로 돌아가 유전자 편집 배아 연구를 금지한 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확한 편집이 배아세포 자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2. 너무 광범위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 해로움이 예상하기도 어렵다. 3. 개개인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 4. 유전자 변형이 도입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퍼질 가능성이 있다. 5. 치료가 아닌 개선에 쓰여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6. 의도적으로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언문을 넘어 여러 국가에서 배아나 생식세포에서의 유전자 편집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허젠쿠이는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로 중국에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채로 사람들이 무분별한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잘 연구되지 않은 채로 이 기술이 불법적으로 암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완성된다 해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잣집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에이즈를 안 물려주는 유전자 편집 치료와 동시에 세트 메뉴로 큰 키와 푸른 눈, 풍성한 머리숱을 선물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섣부른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시험관 아기를 1970년대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부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계 최초 시험관 아기였던 루이스 브라운은 2018년에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였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800만 명이 넘는 시험관 아기들이 지구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배경을 전달드릴 뿐 뭐가 옳은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이 기술에 대해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던 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만들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협의해서 만든 미래가 결국 인류라는 생물이 맞이할 진화의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닐까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한국과학 야기였습니다. 보시고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신진과학자 허젠쿠이를 칭송하는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 개 말이야, 뒤질라고 이상한 영웅심리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혼자 저질러 놓고 말이야, 정말 잘한 짓이다 이 야. 너 진짜 그냥 안 될 거 좋아요라 구독이나 눌러라 이